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입니다. 투자자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한데요. 오늘 장을 돌아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투자의 통찰력을 높여줄 백발백중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2조 8화 지원 기관 실적주는 담았다라는 이슈입니다. 하반기 증시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수급 불안 요인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신자,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주었는데요. 특히 7월 들어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기관의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2조 넘게 기관이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패대기 수준으로 좀 투매가 나왔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코스피 2600선, 그리고 또 코스닥 900선은 기술적인 부담,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라인이었습니다. 추가 상승 동력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새마을금고발 신용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미 연초에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로 좀 시장의 참가자들은 겁을 먹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부담을 느낀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에 중국 은행들의 목표가 하향 등 항생 지수까지 더불어 급락하면서 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에서 좀 악재가 나타나면서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새마을금고 이슈가 안정화 단계에 빨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보게 되면은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되어 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 살펴보게 되면은 금융투자가 기관 매도의 주축이었단 말이죠. 근데 금융투자는 좀 단기 성향이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기관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 대표님께서는 기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쭉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하반기장이 시작된 이후에 기관이 계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일까지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약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금융투자 쪽이 주도해서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투신과 사모 쪽 창구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자금들은 이 투신과 사모 쪽으로 환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되겠는데요. 투신과 사모 창구를 합쳐서 이 기간 동안 약 1조 원가량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1조 원가량이라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새마을금고 환매 요청 물량일 수도 있다.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새마을금고가 운용하는 자금이 약 70조고요. 그중에서 주식시장에서 운용하는 자금의 비율이 약 1%, 약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일단 상당 부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또 좌지우지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6월 말,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에 나왔던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함께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하락 구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 지금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중심으로 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12일에 발표 예정인데 이번 주 수급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증시 향방의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월 달에는 4%로 나왔다가 이번 달에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한 2,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만 하더라도 물가 2% 넘어가도 된다. 이런 연준의 스탠스였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CPI 상승률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가져야 될까요? 허 대표님. 네, 우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미국 말씀하신 6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우선 숫자에 관해서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 수준인데요. 6월 CPI가 이제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3.1%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둔화 추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속될 전망이나 아직까지 이제 근원 CPI 부분
부분에서는 좀 둔화가 좀 더딘 아직 시그널이 모자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더 큰 문제는 여전히 탄탄한 고용 시장 중심한 이제 경제 지표겠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여전히 좀 매파적 발언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언제 연말부터 연내 금리 인하가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형성됐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로 전환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몇 번이냐고 초점을 두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수급 공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연준의 반응들 보게 되면 샤워실의 바보를 떠올리게 해요. 금리를 올릴 때는 정말 무섭게 작년에 정말 살벌했잖아요. 요즘은 물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또 뒷북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합니다. 자, 어쨌든 CPI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시장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동안 매도세를 보여왔던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동안 매도세로 일관했던 기관들이 그 안에서도 매수를 이어간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바켓,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등이 이름에 올려졌는데 이들 종목의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다. 이들 종목들의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허 대표님? 네, 역시 뭐 지금 앞서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은 역시 2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또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기관이 집중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7월 10일까지 4일부터 1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좀 순매도가 지속했으나 위 종목군은 기관이 거의 매집 형태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지루한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더 성장주에 집중하는 그런 수급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탄탄한 실적에 수급까지 더해진다면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 대표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들 종목들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소개가 나온 이 종목들 모두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꾸준하게 추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 오르고 난 다음에야 발견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산바켓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그러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여행 수요 회복, 엄청나게 지금 뭐 이제 본격 휴가철을 맞았으니까 출국장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쌓았던 이 뭐랄까 수주량, 좀 원기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쌓았던 걸 이번에 한번 빵 터트리는 이제 드디어 실적으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방산, 그리고 금양은 2차전지 등 지금 시장에서 핫한 내용들의 가장 섹터별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 다 실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관을 비롯한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중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볼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하신 게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의 기대가 있는 종목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허 대표님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뭐 우선 소개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또 기간 메이저 수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2,000개 가까이 있는 종목 중에 다 모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 급등을 했지만 금양에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양의 어떤 상승 추세 그리고 또 주가 추세를 보면 4월 중순 코스닥의 900선 고점에서 이제 800선 초반까지 이제 급락 조정을 주면서 금양도
똑같이 한 2달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을 줬습니다. 새로운 모멘텀과 추가 동력 이슈가 나타나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한 거가 아니라 이제 코스닥이 800선 초반에서의 이제 하단 지지력을 만들고 다시 정고점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니까 역시 이제 시장 주도주인 금양이 가장 먼저 탄력성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오늘 또 2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금양 자체적인 기술적 타점으로는 이제 95,000원 이하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 역시 이제 리튬 관련주가 동반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엠텍 그리고 강원에너지 등 이런 후발주자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금양과 리튬 관련주 등 최근에 기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좀 무거워 보이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얘네들 좀 안 움직이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 중에 삼성중공업이 눈에 보이는데 김 대표님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 5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주가 탄력이 있을 법한 종목이 금양인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중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건 금양 한 종목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는데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삼성중공업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쉬었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일봉만 보는 사람은 지금 주가의 위치를 모르거든요. 일단 많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일봉이 아닌 월봉을 확인해 보면 역대급 저점 구간을 아직도 배회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요. 무겁긴 무거운데 올라갈 자리가 그만큼 더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다.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척당 15억에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고부양 해양 플랜트, 부유식 LNG 생산 설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독보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7년 전 세계 기준으로 발주된 5척 중에서 4척을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 쉐브론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수주량으로 따지면 삼성중공업 지금 10년치 일감을 다 쌓아놨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은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매 전략이 중요하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지금 부담스러워 하시겠지만 이 종목은 월봉으로 보는 차트,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접근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7,000원 구간 이하 구간까지는 꾸준하게 분할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10,000원까지 지금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률인데 기간적으로는 좀 소모가 될 것 같고요. 10,000원 이후에도 보유가 쭉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삼성중공업의 특징은 저는 손절가를 제시를 안 해드리고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예,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허 대표의 금양 그리고 김 대표의 삼성중공업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관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나 그리고 펀더멘탈한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 탐구하실 때 이 부분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잠 깨는 정책 수혜주 눈여겨볼 관심주는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책 이슈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딱히 눈에 들어오는 정책 수혜주들이 없었는데 하지만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순방을 이어가면서 정책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책 관련주 해가지고 건설주들이 요즘 시장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경우에는 국내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긴축 때문에 주택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요즘 건설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좀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그리고 이제 종목의 크기, 그러니까 대형주냐, 중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대형 건설사들 주가는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대표적인 건설사 중에 하나인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붕괴 등의 최근에 이제 부실 시공 의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마저 훼손이 되면서
끝모를 하락 중에 있는데요. 반면에 중소건설사나 건자재 그리고 중장비 등 건설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치면 부품주 성격이 되겠죠. 이런 건설 관련주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복구,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아미랄 프로젝트 등 이러한 얘기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테마를 타고 있고요. 이 테마로 인해서 단기 급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의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성공하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했지만 재료 발표 당일날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업종별, 종목별로 좀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확실히 이제 최근에 건설주 관련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외적인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제 사우디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하면은 반세기 전에 1970년대 우리나라 증시에서 건설주 돌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는 또는 학습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러한 해외발 수주 소식 혹시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하고 있고 불안한 가운데 최근에 좀 수주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종목군의 좀 추세를 살펴보면 좀 중소형 테마, 재건 테마도 움직이고 있고 또 묵직한 건설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프로젝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동유럽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더불어서 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과 재건과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담론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인프라 사업을 비롯한 양국 협력의 강화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좀 따냈습니다. 이제 숫자를 살펴보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치가 최근 5년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역시 또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믿을 거는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우디의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했다라는 공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시 내용을 제가 좀 뜯어보게 되면은 기간이 48개월이라고 해서 생각보다는 길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간 할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혹시 현대건설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 대표님 혹시 의견 어떠십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업종별 그리고 종목의 성향, 크기별로 좀 세분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 대형 건설주들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금리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1년간의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금리가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요. 올라왔기 때문에 고금리입니다. 내려가는 시간 동안은 이 금리 상태, 고금리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주택시장의 침체가 바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메꿔줄 만한 이 수주 프로젝트, 물론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48개월이라는 시간도 엄밀히 따지면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업이 실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상쇄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단기적으로 대형주에 영향을 실적적으로 줄 만큼의 모멘텀은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우디 네옴 그리고 아미랄,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이러한 프로젝트성 사업들은 대형주가 아니라 이렇게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대형주들이 아니라 재료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단순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의 좀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건설주 관련한 부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건설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도 살짝 언급 주셨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전쟁 관련한 테마주, 방산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주라고 이제 방산주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방산주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허 대표님 방산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그 정책 수혜 섹터라 하면은 이제 바로 우주항공과 이제 방산산업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 2월부터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증가됐습니다. 이런 관심도가 이제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라는 이제 숫자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단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모멘텀,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폴란드 국빈 방문 때도 추가 계약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퍼포먼스도 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방산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좀 최근에 움직였던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셌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나설 때마다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이 그 패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방산주는 반짝하고 끝났는데 요즘은 움직이면은 쭉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산주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김 대표님. 네, 찝어주신 대로 이제 더 이상 반짝 상승이 아니고 추세적인 상승을 노리면서 가져갈 수 있는 단순 테마가 아니고 섹터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미사일 쏜 날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일단 본격 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섹터가 됐는데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부담스러운 점은 이 글로벌 수주전이 작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큰 숫자들로 인해서 모멘텀을 갖고 주가 상승이 이미 많이 됐다라는 얘기가 됐다라는 건데요. 사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 그리고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스타트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분할 접근하시면서 제발 개인 투자자분들 부탁드리는데 한 번에 한 가격에 왕창 사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영 대표가 이제 방산주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낼 포인트까지 얘기 주셨어요. 자, 2분기에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 종목들이 있죠.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있고 전통적으로 뭐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저는 얼마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인데요. 작년부터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원래는 철도 차량 완제품 생산 기업인데 대표적인 철도주였지만 지금은 전차, 전투 차량 등을 생산하는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방산주의 대장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군사 도발 이런 일시적인 흐름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것 외에 실질적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익을 쌓아가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에 폴란드와 체결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K2 전차 납품 계약 이거 지금 이행 중이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추가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곧 또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가파른 이익 개선세에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 현대로템의 매출액 잠정적으로 올해 3조 5,400억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2,100억. 전년 대비 각각 11.8%, 그리고 영업이익은 43.7%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 이후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뭐 이렇게 현대로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투자 전략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밤까지 핫한 시장 이슈를 분석하고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